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소방 안전관리론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고 처음 챕터는 연소입니다. 연소. 그 소방 안전관리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연소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연소가 있고 그 연소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가 소방으로 화재를 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소가 이 안전관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연소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연소의 정의를 알고 난 다음에 연소 속도, 연소 범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연소의 정의는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산소와.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산소와 반응을 해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빛과 열이 꼭 나야 돼요. 그런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급격한 산화 반응. 자, 언제든지 이 용어의 정의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용어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산화 반응이지만 빛과 열을 수반하지 않는 산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식 같은 경우에, 부식이나 녹이라고 하죠. 자, 못이 녹슬고 이런 것들 당연히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급격한 산화 반응이 아니고 빛과 열도 나오지 않는 천천히 산화 반응은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소가 아닌 게 되겠죠. 연소는 반드시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의를 꼭 그 숙지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가서 연소의 색과 온도. 연소가 발생하면 불꽃이 발생을 하겠죠. 그 불꽃의 색깔을 보고서 그 불꽃의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연소되는데 저게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잘 출제되는 거, 홀수로 가는 거 7, 9, 11, 13, 15. 자, 이것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700도씨 암적색. 암적색은 적색에다가 검은색을 조금 단 아주 껌껌한 적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적색. 휘적색은 이 적색인데 빛날 휘자를 써서 적색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흰색을 조금 첨가한 그런 정도의 그 주황색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황색. 그리고 뭐 900에서 950도씨 뭐 이러니까 7, 9, 11, 13, 15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황적색, 적색에다가 황색을 탄 이 휘적색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이 섞인 그런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백적색, 적색에 완전히 하얀색을 탄 이런 거. 그리고 휘백색, 휘백색은 백색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백색입니다. 완전한 백색, 빛나는 백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휘백색이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냥 앞자를 따서 암, 휘, 황, 백, 휘 해놓고 온도는 7부터 7, 9, 11, 13, 15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색깔이 나와도 암기한 거 빼고 찍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사지선다니까 꼭 5개를 다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응용력을 자, 생각을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소의 3요소가 나옵니다. 연소의 3요소. 3요소만 가지고는 불꽃 연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소의 4요소까지 나오는 거죠. 4요소. 그럼 연소의 3요소는 무엇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삼각형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면 여기는 가, 산, 점, 연 이렇게 되죠. 얘는 가연물 그리고 산소, 점화원. 얘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연소의 3요소가 세 가지가 정확히 매칭이 돼야 연소가 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불꽃 연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훈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훈소가. 일단 연소의 3요소에서는 훈소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동반돼야만이 불꽃 연소를 하는 거예요. 불꽃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3요소에는 가, 산, 점이 있어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그리고 4요소에는 가, 산, 점, 연쇄 반응.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화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건 연소죠. 이렇게 되면 연소가 된다 그랬어요. 훈소가 되는데 소화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연물을 제거하면 제거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를 제거하면 산소를 대기 중에서는 21%의 산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15% 이하까지 내려가면 질식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제거하면 질식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점화원을 제거하면 점화원이 처음에만 점화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점화를 시키죠. 그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가 돼서 계속 타고 있으면 그 타고 있는 불꽃들이 다음 안 타고 있는 미연소 부분에 점화원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들의 온도 또는 가연물의 온도를 내려주면 그것이 냉각 소화가 되는 거죠. 냉각. 다음에 소화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요소 중에서 연쇄 반응을 끊어주면 이것이 억제 소화죠. 억제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 부촉매 소화. 이 연쇄 반응을 하는 라디칼들, 뭐 수소 라디칼이나 OH 라디칼들을 포착을 해내는 겁니다. 그 라디칼들을 다 뺏어와 버리는 거죠. 뺏어와 버려 가지고 그 연쇄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억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억제 소화. 그래서 이 연소의 3요소를 제거하는 거를 이걸 물리적 소화라고 해요. 물리적 소화. 그리고 연소의 4요소인 이 연쇄 반응을 없애는 거. 그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하죠. 자, 일단 연소의 3요소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가연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부터. 가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가연물에는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물질이 다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 종이, 목재 이런 것들은 뭐 고체죠. 석탄, 고체. 가스는 기체죠. 그리고 여기에 유류, 액체도 있죠.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 액체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하면 당연히 가연물이 아니겠죠.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오면 주위에 열까지 식혀주면 에어컨이죠, 그거는. 자, 가연물이 아니라 에어컨이에요. 자, 이건 당연히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이 가연물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한번 알아보면 열 전도율이 작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죠.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열 전도율이 커야 될 것 같죠, 느낌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 전도율이 작아야 이것이 가연물이 되느냐 한번 알아보면 자, 두 가지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다 열 전도율이 틀린 물체죠. 이 열 전도율이 이게 큰 거, 이게 작은 거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뭐 똑같은 나무인데 얘는 열이 옆으로 잘 퍼지는 나무고 얘는 잘 안 퍼지는 나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았어요. 이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았어요. 똑같이 모았습니다. 그랬을 때 열 전도율이 큰 것은 똑같이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발화점은 자, 스스로 불이 붙는 점, 그 점은 똑같이 500도씨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발화점. 그래서 500도씨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잘 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똑같이 빛을 모았는데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열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500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한동안 안 올라갑니다. 전체가 다 올라가야 그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얘는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모아진 열은 옆쪽으로 하나도 가지 않고 한 군데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다 보면 금방 500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럼 여기서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발화가 일어나면 그 불꽃에 의해 가지고 옆으로 더 화염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가연물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이거 꼭 기억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머릿속에.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자, 열 전도율이 누가 가장 작아요? 기체가 가장 적고 액체가 그 다음, 고체가 그 다음이에요. 왜? 전도는 어떠한 매질을 타고 이동하는 게 전도죠. 매질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매질은 이 고체가 가장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까우니까 잘 전도가 되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가장 잘 타는 겁니다. 일단 스타트를 잘 끊으니까요. 열이 잘 모여가지고. 그리고 발열량이 클 것. 발열량은 당연한 겁니다. 이 물체 같아가지고 나오는 열, 연소열, 그게 발열량이죠. 발열량 뭐 1kg당 뭐 킬로칼로리 또는 킬로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 발열량이 크면 클수록 나온 다음에 열이 발생한 다음에 옆쪽으로 이쪽으로 열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확산을 시켜가지고 더 빨리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 발열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 표면적이라는 거는 면적을, 그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런 통나무를 갖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불이 붙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얘를 대패질을 쭉 한 거예요. 대패질을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양이에요. 그걸 대패질을 했다라면, 자, 이러한 널쩍한 얇은 판들이 쭉 생기겠죠. 상대적으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얘 면적, 이거의 표면적보다 얘네 자른 거 계속 대패질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얘네의 표면적이 훨씬 넓겠죠.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다라는 거예요.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산소와 결합을 잘하겠죠. 연소 자체가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적이 넓을수록 가연물이 될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표면적이 넓어요. 기체가 왜 넓어요? 기체는 똑같은 고체가 기체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거는 여기에서 기상 상태로 연기 상태, 연기, 기체 분자 상태로 나와가지고 그 기체 분자는 동글동글한 구 형태를 띠는 거죠. 우리가 물을 여기에다 다라에다 담아놓은 것보다 물을 퍼가지고 분무 상태로 분무기로 분무해주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왜? 작은 물 입자들 하나하나가 다 그게 표면적들이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걔네 하나하나가 다 주위에 산소와 결합하는 건데 물 같은 경우에 딱 물 다라에다 담아 놓으면 거기는 물 표면만 산소하고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은 기체 상태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당연한 거죠.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얘하고 얘죠. 열전도율이 적을 것. 이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 혼란스럽게 생겼으니까요. 잘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러한 게 이쪽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이쪽이 에너지 축이고 이쪽이 시간 축이에요. T.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원인계, 이게 뭐 목재면 목재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게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냥 뭐 상온 상압에 여기다 놨다라고 해요. 그 위치가 여기 포텐셜 여기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연소를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 재가 남죠. 이렇게 재가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여기를 원인계, 이렇게 여기 이 가장 위점 여기를 활성계, 여기를 생성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재라고 했을 때 이 목재가 연소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계까지 에너지가 주어져야 돼요. 이 에너지가 주어지면 이 에너지, 이 위치까지 가면 여기에서 라디칼, 활성 라디칼들이 나와요. H 라디칼, 뭐 이 OH 라디칼. 이 활성 라디칼들이 나오면 이 활성 라디칼들이 불꽃 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만큼 에너지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 높여주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그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그 목재에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만이 그때 불꽃 연소한다는 거예요. 그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주위에서 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연물이 아닌 거예요. 열을 조금만 받아도 바로 활성화가 되는 거, 그것이 진정한 가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죠.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불꽃 연소를 하는 겁니다. 타고 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반응열이라고 하죠. 반응에서 나온 거. 그게 반응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활성화 에너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가연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어떤 것이 가연물이 될 수 없느냐?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반응이 끝난 물질들이죠. 대표적인 게 CO2가 있어요. CO2는 탄소 원자 하나하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결합을 딱 해서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끝나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CO2가 대표적인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에너지로는 물이 잘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잡열도
잡열, 현열, 잡열 상당히 커가지고 냉각 효과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뭐 산화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소 또는 질소의 산화물. 질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했는데 산소와 반응을 해요. 뭐 NO2 같은 거, 뭐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 다 반응을 하는데 대부분들은 반응을 하면 열을 밖으로 내뿜어요. 얘는 주위의 열을 뺏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화제로 쓰이는 거죠. 소화제로. 자, 얘는 가연물이 아니라 소화할 때 씁니다. 언제? 질소를 많이 쓰는 거. 청정소화약제 있죠.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중에서도 불활성 가스 들어간 것들 다 질소를 쓰죠. 그리고 웬만한 소화약제에서 가압가스로 이용하는 것들 다 질소로 가압합니다. 대기 중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흔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영족 원소, 영족 또는 뭐 주기율표요. 나누기에 따라 틀리죠. 이게 뭐 8A족 또는 18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족, 영족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는 불활성 기체라고 하고 활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성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얘네는 다 뭐예요? 체외각 전자수가 8개죠. 반응을 완전히 끝낸 8개. 8개가 딱 차 있는 거예요. 옥텟 규칙에서 8개가 딱 차 있으면 가장 안전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얘는 일주기이기 때문에 2개, 체외각 전자가 2개 다 차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8개 이렇게 차 있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소화제로 쓰는 거죠. 얘는 비싸서 안 써요. 예, 알곤 그리고 뭐 얘네들도 뭐 잘 비싸서 쓰지도 않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아르곤이죠. 우리 불활성 가스계에서 청정소약제 불활성 가스 대표적인 게 IG 541이 있죠. 이 비율인데 이게 이너젠 가스가 5는 뭐예요? 50%, 52%인데 이게 N2죠. 질소가 52% 정도 들어있고 이 4가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이 40%. 그리고 이 1이 자 1%는 조금 안 되는 얘가 52니까 얘는 8%가 되겠죠. 8%가 뭐? CO2.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활성 가스인 IG541을 만들었다는 거죠. 불활성 가스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가 있는 거 있고 질소만 있는 IG100 뭐 이런 것도 있고 질소와 아르곤이 반반씩 있는 IG55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두 번째 산소 공급원입니다. 아까 연소의 3조수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어요. 지금 근데 뭘 했어요? 가연물을 하고 있는 거죠. 가연물. 그 다음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산소 공급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연히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있죠. 공기의 21%는 산소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대기 중에서는 산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고체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 산화성 고체에는 뭐뭐산 염료라고 하는 것들, 뭐뭐산 염류, 금속이라는 얘기예요. 대충 염류하고 금속하고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뭐 아염소산 나트륨, 뭐 염소산 칼륨, 브롬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요오드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죠. 인류에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무기과산화물이 있죠. Na2O2 이런 것들. 얘네는 뭐예요? NA가 플러스 1가죠. 그럼 두 개면 플러스 2가죠. 산소가 마이너스 2가죠. 그래서 자, 결합을 제대로 하면 Na2O. 자, 이렇게 하면 결합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얘 상당히 불안한 거죠. 이런 애들이 뭐와? 물과 만나면 그때 산소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화재를 확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류 위험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과산화물, 인류 위험물 중에서 물 만나면 안 되는 애. 위험물 시간에 다시 하겠죠.
이런 애들이 인류위험물에 들어있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 뭐 아연수산, 염류 이런 애들도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열을 하거나 마찰을 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러면 산소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위험물. 오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반응성 물질. 얘네는 그 반응성 물질 안에 산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대기 중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얘네는 폭발, 연소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니트로셀룰로스나 뭐 셀룰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질산, 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 다 폭발성 물질들입니다. 폭발성 물질. 전혀 산소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얘네는 질식 소화가 의미가 없는 거죠. CO2나 뭘 넣어가지고 산소의 농도를 낮추려고 해가지고 낮췄어요. 엄청나게 낮췄는데 얘네는 자기 스스로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액체를 분류하고 있죠. 자, 산화라는 건 다 산소와 반응하는 것들이죠. 산화성, 얘는 과, 질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과산화수소, H2O2 그리고 과염소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질산. 자, 육류는 산으로 끝나요. 뭐 가산화수소 빼고 산으로 끝나요. 그래서 얘네가 뭐하고 헷갈리냐면 이 인류위험물하고 상당히 헷갈립니다. 얘네는 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금속이 붙는다고 했죠. 염류. 그래서 아염소, 산, 금속, 나트륨, 질산, 뭐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금속이 붙어요. 금속이 붙으면 다 인류예요. 그렇지만은 산으로 딱 끝나면 이건 육류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산화성 액체라. 얘네들도 충격 마찰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충격 마찰 상당히 반응을 심하게 해서 나오는 거는 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조연성 물질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불연성이에요. 지가 타지는 않아요. 지가 타지는 않고 반응에 의해 가지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타고 있으면 상당히 잘 타게 불난집에 부채질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도 지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조연성입니다. 조연성. 얘네는 지가 타요. 지가 탑니다. 그 다음 공기의 조성. 대기 중에 공기가 있고 그 공기는 무엇이 얼마씩 들어있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21% 정도 들어있죠. 21%. 부피 볼륨 퍼센트로 과학자들이 그 부피가 얼마씩 있나 바가지로 한 바가지 떠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소가 21% 있고 질소가 78% 정도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얘 21%, 얘 79% 하고 이거 뒤는 다 무시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써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르곤이 약 1% 정도. 얘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때 이 웨이트 퍼센트, 무게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23.15, 얘가 75.5 하나, 얘가 1.3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가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볼륨 퍼센트는 실험에 의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무게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보면 얘가 산소죠. O2. O2는 원자량이 16이죠. 16에다 분자량은 두 개씩 같이 다니니까 곱하기 2 하면 32죠. 분자량이. 32가 곱하기 몇 프로? 21%. 21% 하면 이 산소의 무게가 나오겠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6.72g?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질소 걸 한번 보면 N2죠. N은 질소 한 개의 원자량 14죠. 두 개를 같이 다니니까 곱하기 2 하면 28이 되겠네요. 그럼 28 곱하기 부피 78%, 0.78 하면 얘 거의 무게가 나오겠죠? 얘 거의 무게가 21.84 그럼 이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알곤. 아르곤은 하나가 다니니까 자,
아르곤의 원자량 40입니다. 40. 한 개. 40이죠. 40이 몇 프로? 1%. 40 곱하기 0.01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0.4죠? 두 개, 이 세 개. 세 개를 다 더하면 전체 무게가 나오죠. 공기의 전체 무게가 나옵니다. 공기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한 바가지의 전체 무게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28.96이 나옵니다. 전체가 이게 전체 공기가 28.96g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28.96 중에 산소가 얼마 있고 28.96 중에 질소가 얼마 있고 28.96 중에 아르곤이 얼마 있는지 계산해 보면 그게 웨이트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질량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 거 O2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 자, 이게 6.7이었어요. 산소 거. 6.71을 전체 28.96으로 나누면 이게 산소의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23.15 여기 정도 나올 거예요. 자, 23.2 정도 나온답니다. 23.2 웨이트 퍼센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1.84를 28.96으로 나누면 이게 질소의 웨이트 퍼센트가 되겠죠. 75.51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뭐 아르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다음 자, 그걸 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니은 산화제 안 했죠? 산화제는 자, 인류위험물하고 육류위험물 이런 것들을 다 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산화제라고 하고요. 자, 디귿 자기반응성 물질 보면 자기반응성 물질 이게 육류위험물이죠. 이거는 아니 오류위험물이죠. 오류. 예, 오류위험물은 유, 질, 리, 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유기과산화물 그리고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셀룰로이드 뭐 이런 것들, 니트로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하고 뭐 히드록실아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자기 그 분자 안에 산소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정수량도 상당히 작아요. 작은 것만 있어도 그건 위험물로 쳐주는 겁니다. 3번 이제 점화원이 나오죠. 가산점에서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이었어요. 그 중에서 점화원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뭐 대충 다 불을 일으킬 수 있으면 다 점화원인 거죠. 뭐 나, 고, 충, 전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나화 이게 나화죠. 말 그대로 우리 뭐 나자가 무슨 나자예요? 나체할 때 이거 벗는 거 그걸 나체라고 하죠. 그래서 불꽃 벗고 있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꽃이라는 얘기죠. 나화 그걸 뭐 나름대로 유식하게 표현한 거죠. 고온 표면 뭐 쇠구슬 같은 거를 빨갛게 달고 놓으면 그것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뭐 가스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뭘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온 표면. 그리고 충격, 마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 불꽃 이런 것들 다 점화원으로 작용합니다. 점화원은 뭐 꼭 암기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했던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이 있다는 거 우리 기사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연소의 4요소는 가산점 연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거죠. 자, 2번 연소의 형태가 나옵니다. 연소의 형태. 우리 교재에서는 연소의 형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해 가지고 연소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고체 연소를 알아보면 고체 연소, 표면 연소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연소는 다 대부분 기상연소를 합니다. 기상연소가 뭐예요? 기체 상태에서 연소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을 질렀어요. 질러가지고 나무가 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나무가 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분해돼서 그 분해 가스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상연소를 하는데 그 나무 같은 것이 타는 걸 분해연소라고 합니다. 나무가 분해되면서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배출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것들이 타고 남은 게 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해 연소입니다. 그래서 이 분해 연소의 메커니즘은 흡, 분, 혼, 연, 배 이렇게 돼요.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배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흡열,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분해를 하면서 그 분해 가스들이 나오죠. 뭐 메탄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나오면 그 가스들이 주위에 있는 산소와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하면 그걸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에 무엇이? 점화원이 들어가죠. 여기에 점화원. 점화원이 탁 튀겨주면 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출. 자,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분해연소입니다. 그 분해연소하는 것들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알겠죠. 분해연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발연소. 증발연소는 대표적인 것들이 액체들이 대부분 증발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휘발유, 등유, 뭐 경유 뭐 이런 것들 다 증발연소하죠. 그 경유 같은 경우는 그냥 상온에다 두면 유증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안 하는데 거기에 열을 받으면 유증기가 나오죠. 그게 증발한다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데 고체도 증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황이나 나프탈린 얘네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승화하죠. 승화를 해가지고 바로 기체가 되고 그 기체가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증발연소는 흡 분해가 아니라 이 분해를 뭘로? 증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흡, 증, 혼, 연, 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네는 흡, 증, 혼, 연, 배 메커니즘으로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발연소예요. 황이나 나프탈린은 승화를 하는 거고 이 왁스나 파라핀 얘네는 파라핀 촛불을 생각을 해봅니다. 촛농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고체예요. 웬만큼 딱딱하죠. 거기에다가 촛불을 켜면 걔네들이 옆에서 녹죠. 녹아가지고 잠깐이나마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액체로 넘어왔다가 증발을 하는 거. 증발은 다 액체로 넘어왔다가 증발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고체처럼 승화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액체로 넘어왔다가 증발하는 거. 얘네를 다 증발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표면연소입니다. 표면연소. 표면연소는 이 분해나 증발의 과정이 없어요. 그 물질 자체가 타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분해연소 한다고 해서 고체는 분해연소, 액체는 증발연소가 대표적인 겁니다. 자, 조금 예외도 있는 거지만 그랬을 때 이 표면연소는 목탄이나 코크스, 숯, 금속분 이런 애들인데 우리 고깃집에 가서 숯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나나요? 나죠. 그 나는 거는 다 불순물에 의한 불이에요. 순수한 숯은 불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빨갛게 달궈져서 그 복사열로 물을 끓이든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불꽃이 나는 것들은 숯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래서 이 자기가 스스로 그 몸체가 타는 거 얘를 표면연소라고 합니다. 표면연소. 얘네들은 그게 숯이면 숯이 열을 받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양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가연성 가스가 거의 없고 그 몸체 자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꼭 암기합니다.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 얘네들은 표면연소한다. 표면연소. 표면연소는 뭐예요? 흡열, 연소, 배출. 뭐 이렇게 되겠죠? 흡, 연, 배. 그냥 그렇게 끝나겠죠. 그게 표면연소입니다.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표면연소예요. 네 번째, 자기연소. 자, 아까 얘기했던 오류염물, 니트록이 들어간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몸속에 산소를 갖고 있어서 지가 혼자 폭발한다 이거죠. 그게 자기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그 중에서 연소, 고체의 연소를 알아봤는데 그 고체의 연소를 보면 불꽃이 있는 연소가 있고 불꽃이 없는 이런 자결연소, 표면연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면연소나 자결연소나 똑같은 얘기예요. 얘는 불꽃이 있는 연소고 얘는 불꽃이 없는 연소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죠. 불꽃을 발생한다. 불꽃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화재의 구분은 얘를 표면화재라고 하죠. 표면화재. 그리고 얘는 신부화재라고 합니다. 얘 표면연소하고 표면화재하고 이거 혼동되시면 안 돼요.
표면화재는 대표적으로 우리 CO2 같은 거 그 구조 원리에서 할 텐데 CO2 할 때 표면화재와 신부화재를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소화 약재량을 산정하죠. 그때 표면화재는 대부분 액체 상태 같은 데를 표면화재라고 합니다. 이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나 기체 이렇게 있으면 담아져 있죠. 화재가 났어요. 그럼 화재는 이렇게 나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타요? 표면에서만 타죠. 이 속에서는 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증발해 가면서 표면에서만 타요. 그 화재로 분류했을 때 이 액체나 불꽃이 있는 것들은 표면 화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액체 같은 것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이 자결연소, 표면연소 얘네는 뭘로? 신부화재로 분류를 합니다. 신부화재. 표면연소 얘네는 고체가 타면서 대부분의 고체들은 지네가 타면서 처음부터 불꽃이 팍 나오는 게 아니라 훈소 형태를 띠다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죠. 우리가 책을 한 권 그 불을 질렀다고 하면 책 표면에서만 탑니까? 아니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탄 데가 있고 안 탄 데가 있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신부화재로 깊을심자를 쓰는 거죠. 깊을심자를 써요. 표면화재는 껍데기에서만 타는 거고 신부화재는 안쪽에 타는 거. 얘가 꼭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않지만 그렇게 분류는 해놓은 거죠. 여기에는 뭐 신부화재는 훈소 같은 것도 다 신부화재 적용을 하죠. 고체가 조금 있으면 불꽃 연소가 되는데 불꽃 연소가 되기 전에 연기만 나고 연기 문자 쓰는 거예요. 연기만 나고 타고 있는 거. 아까 연소의 3요소 중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어야만이 불꽃 연소를 하는 거예요. 불꽃 연소를. 이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없는 거죠. 그 연소 형태 보면 자, 대부분 기체죠. 아세틸렌, 수소, 메탄, 프로판. 기체 당연히 표면 연소입니다. 기체 표면에서만 타는 거예요. 담궈놓을 수는 없죠. 기체는 담궈놓을 수는 없지만 걔네가 다 그 공기 중에 분사되면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다 그 표면에서 다 타는 거죠. 액체도 마찬가지로 다 표면 연소예요. 그리고 얘는 다 고체들이라는 거죠. 고체. 고체들은 다 신부화재를 합니다. 신부화재. 그리고 불꽃은 발생한다 안 한다 뭐 했고요. 연소 속도가 당연히 불꽃이 있으니까 빠르죠. 그 불꽃이 미연소 부분을 대표주니까 빠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는 불꽃이 없으니까 자기 자체 타는 그 열 가지고 타고 있으니까 상당히 느립니다. 연소 속도가. 그리고 발열량은 당연히 불꽃이 있는 애들 발열량이 커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불꽃 연소예요. 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적응 화재는 B급과 C급. B급이 뭐예요? B급이 유류화재죠. B급. C급은 전기화재. 이런 데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A급이 일반화재죠. 화재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화재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일반화재. 대부분 고체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 소화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지식 소화도 할 수 있지만 불꽃 연소는 억제 소화가 가는 거죠. 화학적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불꽃이 있으니까 불꽃만 끄면 되잖아요. 불꽃만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인 할로겐 계열, 하론 계열에 의한 화학적 소화, 억제 소화. 똑같은 말이 부촉매, 소화, 또 화학적 소화. 자, 이런 것들을 다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죠. 활성 라디칼을 잡는 거, 그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잡는 거니까 화학적 소화입니다. 얘는 뭐예요? 이 화학적 소화인 억제 소화가 불가하죠. 왜? 불꽃이 없으니까. 불꽃이 없으니까 라디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라디칼을 어떻게 포착을 해? 없는 걸. 그래서 억제 소화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거 써놓은 건 뭐 똑같은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구분을 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자, 이제 액체 연소할 건데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